지난주도 두산 선수 베스트를 좀 뽑아볼까 해요. 최주환 선수 아까 전에 얘기를 좀 했으니까 최주환 선수 이번 시즌 워낙 잘하고 있다. 이게 타점 페이스가 좀 사실 놀랍거든요. 예. 26안타인데 25타점이에요. 그러니까 26안타에 25타점. 예, 이 선수가 김태형 감독이 최주환 선수 좋아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호쾌하게 방망이를 휘둘르는 게 방망이를 호쾌하게 휘둘러서. 루킹 삼진 먹고 오는 선수 제일 싫어해요. 김태형 감독이. 아 루킹 삼진을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싫어한다. 스타일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니끌에도 휘둘러야 돼요. 김태형 감독 눈에도. 아 루킹 삼진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휘둘러라. 최주환이 자신 있게 휘두르는 거 보고 좋아했는데 아직 최주환 선수가 그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광주 잠깐만 무슨 고등학교더라? 해가지고 그 한기주 나온 고등학교. 한기 동성고등학교. 동성고. 거기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프로 입단에 지명받은 거는 그 계약금 받을 때 그게 다 자기 방망이 보고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뷰 때. 그러니까 본인 방망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예,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가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쵸. 파레디스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조금 이렇게 안 그나마. 됐다. 예, 장난처럼 그 가엾다. 별명만 있지. 예, 가엾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는 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18승 6패 하는 팀이 사실은 뭐 그럼요. 용병 공백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는 안 나오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좀 심각하죠. 용병 선수만. 파레디스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팀 타자들 용병 타자들 성적을 보니까 다 워가 플러스더라고요. 예, 근데 유일한 마이너스가 파레디스예요. 아. 나오면 해가 되는 선수, 승리를 예. 깎아먹는 선수 파레디스. 예. 아 이거 진짜 파레디스는 나중에 진짜 끔찍합니다. 파레디스는 여기 없네요. 예. 네, 나중에 이게 뒤에 있습니다. 파레디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투수에서는 베스트로 함덕주 선수를 좀 꼽아봤어요. 예. 이번 주에 5이닝 1실점, 7삼진, 2볼넷 3세이브, 3번의 세이브 상황이 나왔는데 모조리 세이브를 다 성공해냈습니다. 근데 이 세이브 상황이 또 그냥 1이닝, 그냥 예. 여유로운 3점차 세이브도 아니었고 1가 3분의 1이닝, 2이닝, 1가 4분의 2이닝, 거기다 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1군 세이브였거든요. 진짜 이 함덕주 선수는 선발, 중간, 불펜 이렇게 다 뛰고 있는데 뭐 감독님은 좀 관리라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도 나가야 예. 되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김강률 선수 올라오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나마 여유가 휴식이, 생기지 않을까 여유가 생기지 싶습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팀이 두산이 18승 6패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기사를 써가지고 좀 조금 데이터가 변했을 텐데 네. 아마 1점차 승부에서 지금 한 네, 엄청 많아요. 7승 네. 1패를 했어요. 맞습니다. 1점 승부 그러니까 7승 1패.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박빙 승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필승도가 많이 나올 수가 많이 나와야 없다. 돼. 많을 그런 수가 환경이 없다. 됐는데 그런 게 놓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상황이고 근데 그렇죠. 이런 경기를 1년 내내 하면은 탈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한번 지켜보세요. 초반이니까 이렇게 초반이니까. 하다가 아마 이제 많이 던지는 선수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뭐 그 김강률 선수를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고 이런 그 로테이션을 볼펜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관리는 예. 해주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어쨌든 감독님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감안을 하고 있고 그 길게 봐서는 좀 아시안 게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덕주 선수가 어쨌든 아시안 게임 가서 메달 따오면은 뭐 좀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두산의 차세대 뭐 선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인데. 네, 어쨌든 올해 뭐 지난해까지 저기 그 선발 뛰다가 네. 올해 중간 왔는데 중간 투수로 뛰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가기도 좋아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사실 예, 해가지고 자완 릴리프가 지금 뭐 좋은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리그에. 맞아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약간 전략적인 것도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라이벌이라면 정우람? 그 나성범 선수가 예전에 원래 우익수였는데 딱 예. 금면제 받는 그 시즌에 중견수로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김경 감독님 약간 묘수 이런 것처럼 약간 함덕주도 그 중간으로 간 게 그런 묘수가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않을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함덕주 선수 제가 그 재작년인가 함덕주 선수가 지금 3년 차인가요? 함덕 선수가 3년 차인데 중간에 또 예. 한 번을 쉬었어요, 엄청. 그렇죠. 예.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캠프에 가서 한번 네. 유희관 선수랑 그 함덕주 선수가 같은 방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최근까지. 있습니다. 방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막내 조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유희관 선수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볼 예. 빨개가지고 또 함덕 선수 가 볼이 빨갛잖아요, 또. 아유 애기다 그랬는데 예. 뒤에서는 되게 말 잘한대요. 그리고 또 뭐, 뒤에서는 또. 예전에 뭐 기사로도 한번 썼는데 유희관 선수가 이제 냉장고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좀 채워놓으면은 캠프 이제 그 훈련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맥주도 잘 쳐넣는다고 맞아, 유희관 예, 선수. 그러니까 맥주를 네, 그렇다고 냉장고에. 퍼마시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캠프 가서 더운데 훈련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그럼 전에 한 잔? 한 정도 예. 딱 마시는 건데 유희관 선수 자고 있으면 씩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혼자 그때 마시고 자는 거죠. 예. 근데 또 20살의 다시 맥주. 채워놓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데 진짜 뭐 애기 하겐다즈죠. 하겐다즈, 맞아요. 함덕주 선수한테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하겐다즈 하겐다즈를 모르냐 했더니 뭐 그냥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 원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서 몰라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진짜 안 좋아해서 몰랐다. 네, 그때. 그 하겐다즈 사건의 진실은 함덕주 선수가 아이스크림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안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돼지바였나요? 예, 뭐 돼지바 같은 걸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발을. 얘기를 들었는데 김태형 감독한테도 듣고 그 함덕주 선수한테 들었는데 그런 걸 사와가지고 많이 웃었다 그러는데 김태형 감독이 함덕주 선수 너무 이뻐해요. 아, 이뻐한다. 이뻐한다는 게 사실은 특정 선수 이뻐한다는 게 그다지 이렇게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막 김태형 감독이 한번 무서우면 정말 무서운 감독이거든요. 뭐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김커튼 막 뭐 예전에 네. 커튼 치고 혼낸 감독이니까요. 네, 그냥 블라인드 내리면 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함덕주 선수 그때 야수에서는 예전에 정수빈 선수 얼굴 보면 딱 이렇게 확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싹 가라앉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좀 어떻게 너무 이제 곱상하고 애기처럼 보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너무 이제 어린 투수가 일본에 많아지다 보니까 네. 함덕주 선수 뭐 이제 중견 같아요. 이제 중요하다. 딱 네. 뭐 요즘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함덕주 선수도 내가 벌써 불펜에서 중간이 된 것 같다. 너무 후임들이 많아졌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후임보다 선임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후임이 더 많아진 간격이 네, 낯설다. 막내가 어쨌든 간에 얼음 주머니 이거 들거든요. 그죠, 박스 그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함덕주 선수 이제 올해부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불펜 문 여는 것도 곽빈이 하고 있고. 네.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있어요. 막내들이 하는 네, 수가 그쵸.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함덕주 선수 많이 승진했습니다, 지금. 승진한 함덕주. 그리고 이제 베스트 선수를 봤으니까 워스트를 좀 꼽아볼게요. 이거는 좀 불명예스러운 건데. 예.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오재일 선수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옹재일 선수의 페이스가 사실 OPS 클래식으로는 끔찍하지만 장타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장타율이 좋아서 세이버로 OPS는 괜찮아요. 0.802. 근데 이 삼진 페이스가 지금 역대급 페이스예요.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역대 삼진 1위가 00현대의 퀼란 173개로 삼진왕을 먹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리그 최다 삼진이더라고요. 근데 오재일 선수의 지금 삼진 페이스가 212개의 페이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오재일 선수? 진짜. 정말 진짜 그 퀼란 선수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모아는 장타가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쵸. 그냥 홈런 아니면 삼진 예, 거의 그러니까 헛스윙하게 되면 이만큼씩 차이 났어요. 예. 공하고. 근데 오재일 선수가 그 편차를 줄여야 되는데 네, 그쵸. 지난번에 한번 뭐 쓱 한번 타격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지난해 좀 기분 좀 좋게 만들어 주려고 네. 사기 좀 어떻게 좀 띄워주려고 작년에 그 NC랑 플레이오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저 마산 가서 홈런 4방 때린. 예, 그때 이제 얘기를 슬쩍 꺼냈더니 그분이 그때 가신 다음에 안 오신다. 근데 그분이 그때 오시고 다시 안 찾아오고 계시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다는데 잡을 겁니다. 감을 그렇죠. 어쨌든 감을 간에 올 텐데 음.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고 노력은. 찾는데 지금 그게 뭐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자기 밸런스라는 게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맞아요, 그 진짜. 삼진에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쵸.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상당히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너무 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가 있는 선수고 보여준 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전혀 올라올 기색이 없으면은 그때 한번 좀 되게 뭐라고 뭐 삭발 한번 기사로 한번 세게 쓰겠습니다. 자극을 안승구 기자님께서 자극을 한번 딱 주시면 오재일 뭐 그렇죠. 오재일 라팍에서 아직 안 왔다. 고토코치 고토코치랑 아직 대화는 못 해봤어요. 근데 고토코치님 뭐 한국어는 좀 하시나요? 아니 조금 뭐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 조금 야구로 다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야구 용어 또 쓰는 근데 용어들이.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선수들이 타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타격 코치랑 좀 갈등 있는 구단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을 했을 때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근데 그런 것도 내색을 있더라고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어깨를 뭐 좁혀놓고 쳐라. 최대한 붙여서 쳐라. 나와라. 그런데 코치 볼 때는 이렇게 치다가 하여튼 그냥 열리고 하니까. 근데 그건 또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토 코치가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허경민도 그렇고
허경민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금 주춤하고 네네. 그랬지만 그 여러 선수가 잘 받아들인대요. 잘 받아들인다. 잘 통한다 지금까지. 잘 통한다.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잘 데려온 것 같다는 좀 평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코치님 정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큰 외국인 코치라는 거부감 이런 거 없이 잘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두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코치분들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코치님들이 바뀐 와중에도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뭐 투수면 투수. 그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그 문화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럽 이런 데도 자주 가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몇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문화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데 그게 두산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아주 훗날에 뭐 진짜 뭐 위에 계신 분이 바뀌고 뭐 사령탑이 어떻게 바뀔 여지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체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코치 몇 분 이렇게 교체된다고 그래서 팀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럴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럴 분이 아니다. 어쨌든 고토 코치님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재일 선수도 5월 중순쯤 되면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때도 안 살아나면 안성우 기자님이 세게 한번 전기 충격기 간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제 이름 달고 쓰기 뭐하면 후배시켜서 한번 쓰겠습니다. 얼굴 봐야 되니까. 네, 얼굴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세상 사는 지혜죠, 여러분들. 그리고 워스트 투수는 유희관 꼽아봤는데 유희관 선수는 워낙 장원준 선수랑 얘기를 많이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경기 팩트는 이번 경기 4승 2패 중 유희관 선수가 2패를 책임졌습니다. 좀 살아나야 돼 이건. 진짜 어떡하냐. 그러면 이번 주 리뷰 끝났으니까 다음 주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프리뷰를. 네, 다음 주 경기가 이제 다 두산이 원정을 떠납니다. SK와 마산, NC로. 근데 개인적인 예상은 좀 이게 꼽아보니까 이게 SK가 아무래도 지금 2위를 하고 있고 본인의 홈이고 홈런 군단이고 하다 보니까 SK 상대로는 조금 힘들고 NC를 상대로는 그나마 SK보다는 괜찮아서 한 3승 3패만 해도 약간 선방하는 주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약간 선발 투수들의 부진도 겹쳐있고 아직 장원준, 유희관 선수 아직은 물음표고 이용찬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고 거기다가 다음 주가 5선발 2회 등판주예요. 이용찬 선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영하라든가 유재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등판을 2번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뭐 전반적으로 근데 SK랑 경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영하 선수를 쓰겠다는 계산은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이영하 선수를 딱. 며칠 전에 유재유 선수 내려가는 네, 그렇죠. 바로 바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유재유 선수 물집 해가지고 지금 되게 했는데 글쎄요. 근데 아마 팀 컬러가 상당히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한번 보세요. 팀의 컬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정확히는 다는 모르겠는데 대충 아까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거 보면 SK는 사실은 그 팀 평균 자책이나 팀 홈런수, 팀 OPS면은 지금보다 더 이겼어야 되는 팀이고. 그렇죠. 근데 두산은 약간 피타고리안 승률을 보더라도 지금 순위가 약간 이상해요. 두산은 그 반대인데 그 승부처가 올 거예요. 근데 두산과 SK하고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런이 어쨌든 SK 선수들이 제일 무기인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얼마나 억제 하느냐. 초반에 이영하 선수가 어쨌든 공 빠른 선수고 구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눌러가지고 큰 거를 뭐 홈런을 맞더라도 솔로를 한두 개 맞는 건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2승 1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2승 1패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을 말씀드리면 SK 첫 번째 경기는 이영하 선수 대 문승원 선수의 5선발 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1선발 린드블럼 대 산체스의 대결,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2선발 장원준 대 켈리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NC전 원정은 후렌코프 대 이재학 선수,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는 유희관 대 왕혜중 선수, 그리고 마지막 NC전은 지금 뭐 이영하 선수가 다시 나올지 아니면 유재우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이게 이용찬 선수가 사실 26일 날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이용찬 선수가 26일 날 돌아와요. 근데 거기가 이지마 병원이라는 데가 그렇죠. 거기만 갔다 오면 그냥 뭐 선수들이 살아난다며. 토미전 서브리도 거기서 다 하고. 그게 전기 치료기래나. 맞아요. 뭐 별게 아니래요. 두통이 생겼는데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래서 좀 그걸 수입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게 뭐 NC에서 수입했다는 얘기도 그때 그래요? 어디 NC인가 어느 구단에서 수입해서 이게 작년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요? 나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 예. 근데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워왔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그렇게 같아서. 사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 그냥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네. 거기 가서 치료하지. 예, 그래서 거기가 엄청 일본까지 어쨌든 갔어? 그 병원이 잘 돼 있다고 다 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면 허름하대요. 근데 질문은 조금 이따 기자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이용찬 선수는 와서 바로 등판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바로 등판은 어쨌든 좀 봐야 던지고 된다. 준비가 해야 되고. 그렇죠. 라이브 이용찬 피칭 좀 선- 준비해야 이용찬 된다. 선수 그 일본 가기 전에 한번 잠깐 봤어요. 네네. 그 잠실구장 구내식당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네네, 맛있게 밥을 먹고. 밥맛은 좋은 거. 구내식당 밥맛은 아쉬워하더라고요. 뷔페식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진짜 좋았으니까 예, 시즌 초반 예. 페이스가 예. 4경기 3승이었거든요. 예, 이럴 때 바짝 당겨야 되는데. 욕심 있는 선수예요. 예, 예. 이용찬 선수 욕심 있는 선수죠. 예, 유명하죠. 근데 조금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심표 찍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 100분 이해 가요. 그런데 그 본인이 여기 그 부상 크지 않아요. 살짝 근육이 살짝 상처가 있대요. 살짝. 미세라고 예, 하더라고요. 아주 예. 미세하대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처음 다쳐보는 부위래요. 맞아요. 그것도 기사에서 접했어요. 처음 다쳐보는 부위다. 예, 맞습니다. 처음 다쳐보는 뭐 그 팔이나 부상이다. 이런 데는 조금 뭐 어쨌든 간에 아파봤기 때문에 예. 개사이 서는데 여기가 뭐 기사 다 썼어요 그거? 네, 기사가 또 썼어요. 많이 네. 열심히들 쓰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옆구리 네. 여기는 미세.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조금 본인 갈 처음. 때만 해도 좀 불편했대.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상황을 보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통증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갔다 온 다음에 좀 추구를 지켜봐야 된다. 공을 던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29일 등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아무래도 5선발이 2번이 나가게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첫 경기부터 조금씩만 빠르게 살펴보자면 이영하 선수 대 문승원 선수는 이영하가 SK 상대로 불펜만 등판을 했는데 일단 방어율은 제로더라고요. 일단 이 이영하 선수는 SK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전에 꽤 많이 등판을 했는데 21이닝 16실점, 15자책, 방어율 6.86. 승 없이 2패만 있더라고요. 일단 문승원 선수를 상대로는 두산도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첫 경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아까 전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약간 우리가 위닝으로 가는 약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경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영하 문승원 어쨌든 간에 그 뭐 봐야겠죠. 의외로 투수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분명히 중간 투수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화요일 첫 경기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승부처가 올 텐데 그 여기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뭐 좀 네. 뻔한 얘기지만 요 이제 두 번째 투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불펜의 지금 컨디션이나 페이스 봐서는 김강률 선수가 네. 복귀를 복귀하자. 하니까 그렇죠. 조금 두산 쪽에 오히려 우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SK가 물론 강팀이긴 하지만 박빙의 경기에서 막 치고받고 집중력. 하다가 이기는 경기는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네. SK가 이길 때는 화끈하게 홈런을 네. 이기는데 질 때는 또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도 이기는 많더라고요. 경기를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두산하고 SK가 이제 네네. 뭐 마무리가 공백 상태인데 잘 달리는 참 좀 맞아, 특이한 맞아. 케이스라고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SK 같은 경우는 마무리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 이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두산은 타이트한 경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런 승부처에서 아마 두산 선수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의식하고 들어갈 텐데 네. 화요일 잡게 되면은 뭐 수요일, 목요일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잡아도 위닝으로 가니까 좀 편해지죠. 네. 그렇죠. 다음 경기 린드블럼 대 산체스 이건 뭐 에이스의 대결이니까 정말 어떻게 잘 짜내는 팀이 이길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 예. 린드블럼도 SK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더라고요. 린드블럼 전체적으로 좋은 기억이 많고 이 지금 17 시즌은 조금 아무래도 린드블럼도 부침이 있던 시즌이니까 방어율이 4.50으로 두 경기 좀 안 좋았는데 린드블럼 선수 제가 네. 그 상당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초반에 지금 지금 밸런스가? 3월 말 4월 초에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느꼈는데 네. 그 지난번에 하나전 등판하는데 116구인가? 네, 그렇죠. 예, 되게 많이, 예. 114구인가 116구를 넣었는데 150 찍혔잖아요. 예, 마지막 구가 150이 찍히더라고요. 맞아요. 삼진 잡으면서 끝났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위가 뭐 린드블럼 선수도 좋은 그 패스트볼을 갖고 있고 네. 변화구가 좀 다쳐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각이 커브도 있고 근데 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뭐 두 번째 카드도 밀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카드도 밀리지 예, 않는다. 예. 세 번째 경기 장원준 대 켈리가 상당히 물음표죠. 예, 이게 정말 물음표. 예. 양 팀 선발 다 예. 지금 물음표거든요. 사실 켈리 켈리도 선수가 상당히 그 무서운 투수거든요. 예. 탈산진 능력도 좋고. 그렇죠. 땅볼리도 싱커도 야, 좋고. 공 진짜 치기 어렵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쵸. 예, 그리고
장원준 선수는 지난번에 그 주말 기아전이었잖아요. 네, 6이닝 1실점 또 좋은 투수 이제 보여주고. 뭐 밸런스 잡았다. 이제야 던지는 느낌을 알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장원준 선수가 조금 던지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몸 상태에서 던지는 자기 어쨌든 간에 테크닉적인 거를 좀 잘 찾았구나 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장원준 선수가 이렇게 말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장원 선수 부산 사나이. 예. 난 말 없는. 예, 뭐 부산이고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예, 그래가지고 괜한 소리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까지 할 정도면.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이제는 확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하고 이 선수 또 뭐 어쨌든 간에 올해 뭐 웬만해선 각오 안 드러냈는데 뭐 방어율 왕도 욕심낸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봐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방어율. 들어와서 네. 방어율 너무 까먹었어요. 지금 시즌 방어율이 거의 뭐 8점대인가 그렇게 하고 8.3. 이 얘기는 괜히 했네요. 제가 방송에서 옥레발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미동이 설레발을 떨면 두산이 반대로 된다. 그래도 안 좋은 얘기 하세요. 그러면. 약간, 기자님도 약간 레발, 안 레발 느낌이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그, 네. 장원준 선수가 조금 이렇게, 그, 본인은 찾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본인 찾았다. 찾았다고 느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네. 조금 이렇게, 그, 스스로 던지면서 느낌이 왔거나, 제구라든가. 근데 옹펠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대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SK전 저 예상 1승 2패를 했거든요. 3승으로 바꿉니다. 옹펠레 시작합니다. SK전 3승 가자. 선수도 많이 간 거 아니에요? 21승 6패 되는 거예요? 3승 그러면? 가자. 21승 6패. 21승 6패로 가서 NC전 갑시다. 갑시다. NC전 가보면은 후렌코프랑 이재학 선수의 맞대결이더라고요. 후렌코프는 어찌됐건 지금의 상태로는 믿을 만한 투수. 근데 이재학 선수가 두산을 상대로 어땠냐가 가장 문제인데 아무래도 작년 시즌에 또 이재학이 밸런스를 잃었던 해긴 하지만 두산 상대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 시즌에 조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NC의 타선이 요즘 뭐 그냥 말을 못할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당연히 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NC는 또 어떻게 보세요, NC전은? 글쎄 NC가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너무 좀 처져가지고 뭐 제가 뭐 걱정을 꼭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만 시즌 전에는 약간 당연히 가을 야구 가는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좀 그 걱정을 한 부분이 그 뭐 언론사들이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해 5강에서 그 탈락 가능성이 가장 큰 팀하고 네. 그 지난해 5약 중에서 올라갈 팀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팀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 5명 그 여러분 많이 그 방송할 때 해설위원분들 그렇죠. 많이 꼽죠. 예, 뭐 그분들도 뭐 다 만든 건 아니고. 그럼요. 예, 뭐 근데 분위기가 다 얘기를 해봤는데 신실하면 5명이 다 NC를 꼽았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근데 그 뭐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NC의 불펜 투수를 가부가 지난해. 네, 그렇죠. 많이 그것 몇 때문에 년간 어쨌든, 최근 몇 년간 그게 좀 오지 않을까, 여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걸 찍은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초반에 첫 주랑 그 한 10경기까지 괜찮았는데 들어맞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팀으로는 그 넥센이랑 LG를 꼽았는데 넥센 LG. 두 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임창민, 팀이- 뭐 원종현 지금 못 던지고 있는 선수들 보면 투타에서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이호준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뭔가 구심점,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사실 보면은 이종욱이나 손시현이나 그런데 예, 그 두 선수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확 치고 나오는 성격이 아니고 이종욱 선수랑 또 이호준 선수 성격 차이가 커요. 이호준 선수가 그 어쨌든 간에 선수단 주장하기에는 역대 그 프로야구 그 82년 원년 이후에 네네. 최고로 성격이 그 주장에 맞는 선수. 주장에 맞는 성격. 선수단 리더로 선수단 지도자라고 리더로. 또 그런 선수 같아요. 상당히 구수하면서 잘 끌어가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딱 네네네. 움직여가지고 물론 뭐 본인이 어린 시절에 많은 그 그죠. 뭐랄까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한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으로 해서 이제 후배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는 전반적으로 전력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중에서 네. 만나가지고 가장 지금 요즘 전력이 쳐져 있는 팀인 중에 한 두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 NC. 때문에 뭐 투수 매치업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두산이 두산 야구를 비슷하게만 하면은 이길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닝 시리즈는 무난하지 않을까. 또 NC에 만약에 1승 2패야 그러면 오히려 NC한테 분위기를 그건 살려주는 거예요. 예. 야 형님들 예. 이번 주 6승 가자. 6승 갑시다 형님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 6승 가면 위동 공약 한번 걸어야겠는데 내일? 6승 가면은 24승
24승 6패가 되거든요. 24승 예. 6패, 18승 6패니까 24승 6패. 그럼 승률 거의 8할. 예, 예.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8할인데요. 예. 옥내발 아니 옥냄 6패라고 6승 가면 삭발 뭔 소리 하긴들 이 사람들 이렇게 옥내발 떤다고 다들 이렇게 반대로 된다고 제가 말하는 예. 대로. 뭐 한 4승 2패 정도로 하세요, 그럼. 네, 4승 2패 정도. 위닝만 합시다 형님들 그러면.